네, 이게 지금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들을 올려주셨네요. 예, 그래요. 예, 뭐 여러 가지 칭찬들,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강도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병헌입니다. 네, 포토타임 뭐 지금 하신 건가요? 네. 아, 그래 그럼 앉아서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예전에 이제 저기 귀신이 산다는 영화 있었어요. 김상진 감독 영화. 그때 이제 제가 시사회 진행을 맡았던 이후로 아주 저도 한 13년 만에 이런 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영화 저 금요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예. 일단 뭐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많은 그것도 이제 홍보사에서 감독님을 좀 많이 밀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 그동안 좀 절치부심한 또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감독님 또 잘 돼야지. 나머지 분들은 또 다른 작품 또 하면 되니까. 감독들은 또 이제 연출 기회가 또 사실은요.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마야광 때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맞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톤도 좀 다르고요. 그래요. 뭐 마음가짐도 그렇고 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마야광 때랑 전작이랑 비교해서. 아니, 저도 이제 마야광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작이 마야광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작에다가 내부자들이었고 승자가 내부자들 얘기했죠. 전작이 이제 마야광이다 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예, 뭐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요. 일단 뭐 두 작품 다 최선을 다하고. 그럼요. 예. 마야광이 청불이었다면 양사의 부장들은 청불이 아니라는 거. 뭐 그래서 관객분들이 조금 덜 불편하게 어떤 작품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네. 저는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오은혜 감독 작품을 2개를 봤는데요. 내부자들하고 이걸 봤어요. 네. 우리 좋은 놈이야 내가. 그래요.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원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뭐 재밌게 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예전에 이제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영화도 제가 재밌게 봤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닌데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한 게 저는 느낌은 이제 티커테일 뭐 솔저 스파이라는 영화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솔직히 얘기로 이제 아주 재밌게 잘 만든 오락 영화라고 봤어요. 형식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만 특별히 좀 이번 영화를 위해서 관객들에게 좀 이렇게 좀 어필했으면 하는 그런 좀 신경 쓴 연출의 어떤 그런 신경 쓴 부분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11.6이라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되게 큰 사건이고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이 동시에 또 베일에 쌓여진 또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안에서 어떤 우리가 그 사건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그 인물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내면이라든지 심리는 사실은 잘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들을 쫓아가면서 그 베일에 쌓여진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 커플 두 커플 이렇게 좀 파헤쳐보는 그런 게 좀 분명히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점이 어떻게 보면 마야광보다는 내부자들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자들도 왜냐면 뉴스나 어떤 신문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기사보다는 기사의 어떤 그 이면을 파헤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도 근데 이제 마야광하고 비교를 좀 많이 좀 신경 쓰네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우리 이제 이병헌 씨가 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 이제 오민호 감독님은 이제 내부자들에서 뵙고 또 이제 몇 년간 또 다른 작품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만났는데 오민호 감독이 굉장히 뜨거운 분인데
마야강 개봉 후에 굉장히 차분해졌다. 좀 화제가 좀 됐습니다. 예. 아니, 뭐 다른 뜻에서 드린 말씀은 네네네. 아니고요. 네. 내부자들 때 이제 저도 처음 같이 네네네. 일을 했잖아요. 굉장히 감독님마다 이렇게 성격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열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열정적이고 정말 좋을 때 좋다. 음. 이게 좀 아닌 것 같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표현, 이런 자기 표현들이 되게 네네. 확실한 그런 어떤 감독님이었는데 몇 년 후에 이렇게 또 새롭게 작품을 가지고 남산의 부자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만났을 때 굉장히 신중하신 그리고 되게 차분해지신 그런 모습들 봤어요. 근데 뭐 그 사이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마야광이 중간에 촬영 중간에 개봉 딱 했을 때 그때 조금 더 차분해지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차분해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여기 신중해지죠. 네. 나머지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성민 씨와 박도원 씨요? 전 마야왕에 출연했는데요. 네. 뭐 잘하시겠네요. 노래 잘해주셨어요. 네. 여기 계시는구만. 변명을 하고 싶었었어요. 네. 마야왕 때도 차분하셨고요. 신중하셨습니다. 제가 겪은 사실입니다. 예. 박도원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작품이 처음이라 예. 받으신 느낌은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박도원 씨도 이제 오랜만에 작품을 하시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저기 우물정 감독 그래 내부자도 좋았는데 마야광 이러면 약간 좀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사실. 뭐 일이라는 게 저는 약간의 뭐 이제 뭐 좀 디테일만 다르지 거의 뭐 대동소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지휘를 받을 때 그 친구가 전작에 뭐였지 근데 뭐 이러면서 저희들도 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능은 많으신 분입니다만 어떠셨어요? 네. 저는 남산의 부장들 찍는 중간에 마야광이 개봉을 했고 마야광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이분도 다들 뭐 인연들이 있으시네. 예. 그러면서 감독님이 점점 차분해지시는 그 중간 모습을 뵀죠. 예. 네. 근데 그런 신중함, 차분함이 이 영화의 연출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이제 나오는 이제 실존 인물들 저도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커서도 이제 또 접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극 중에 김규평 그리고 박용과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친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신 분들 다 저도 이제 인상적인 대사인데 뭐 친구를 죽인 놈이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보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실존 인물들은 이제 나이가 1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래서 선후배인지 아니면 뭐 이제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작하고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사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선후배 사이죠. 네. 그게 맞는데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다 보면은 두 인물이 이렇게 한 인물처럼 보이길 좀 바랬어요. 네. 1인자에 의해서 쓰임을 당하다가 벌어진 2인자들의 어떤 비극적 운명을 타고 나갔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박용각 전직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할 때 자기 어떤 벗겨진 구두의 그게 왼발이었다면 가령 뭐 김규평 부장은 벗겨진 구두의 오른발 예. 또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게 바래서 이제 친구 설정을 예. 그러니까 맞아. 저는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봤는데 구두에 또 이렇게 디테일이 많은 분들은 뭐 아셨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저는 박하사탕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영화라는 게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또 사실 이제 아무리 좋은 영화인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영화사 직원들한테 여쭤봤죠. 이게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많은 언론에서도 이제 뭐 다루기도 하는데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참 많은 수이긴 한데 500만 정도. 500만. 네. 근데 어제 개봉했는데 뭐 괜찮아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가 봐야죠. 예.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500만이면은 물론 뭐 배우들의 출연료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워낙 뭐 이제 요즘 이제 블록버스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량으로 이제 쏟아붓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해외 로케는 많은데 그 뭐 CG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특수 분장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영화계에서는 야 오명호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좀 더 싸게 찍을 수 있지 않느냐. 내 친구 복무한다라면 좀 더 싸게 찍을 수 있을까는 뭐 그런 생각 좀 하게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뭐 아무래도 이제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됐겠죠. 그렇게 많이 이게 제작비가 들어간 뭐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예, 그리고 제가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일단 그 로케이션 자체가 실제로 그 미국의 워싱턴이나 네네네.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거기 가서 찍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네. 또 70년대라는 그 시대를 담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막 뭐 백두산처럼 되게 화려한 그 CG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되게 또 보이지 않는 CG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길어지니까 좀 그렇고 예. 하여튼 보이지 않는 어떤 CG들이 되게 그걸 저희 업계에서 좀 생활 CG라고 하는 생활시죠. 그런 느낌 그것도 많고 그러니까 파리 가서 찍는데 그때 분위기를 내려면 그렇죠. 그런 것들. 현대적인 거 다 지워야 되고 다시 또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표한 남의 CG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 예. 표현하는 그런 어떤 생활 CG도 많고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그 공간들이 되게 네. 어떤 권력의 핵심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청와대 중앙정보부, 공정도망가 이런 부분들이 그 세트에 어떤 비용들이 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권력의 핵심이다 보니까는 그 공간이 이렇게 자재들도 되게 진짜 그 당시에 쓰여졌었던 되게 고급 자재를 쓸 수밖에 네네네.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돈이 들어갔죠. 그리고 영화 자체가 이제 근현대 시기의 작품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이 미술 소품이란 것 거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요. 아하. 아싸리 맨 처음부터 네네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우리 저 곽동원 씨가 사실 이제 해외에서 이제 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도 있고 뭐 프랑스도 뭐 촬영분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보고 나서 영화 이제 보시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제 해외에서 정말 열심히 하길 잘했다, 뭐 잘 표현이 됐다 이런 느낌. 아니, 배우들은 이제 자기 연기하고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볼수록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리는 게 네. 이제 방동 같은 광장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자국 영화에서도 굉장히 협조를 안 해줬어요. 예. 근데 저희 영화가 한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을 갖다 영화화한 거고 그 장소여야만 되고 그래서 거의 스태프들이 가서 그 설득을 해서 그곳에 이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또 잘 찍게 됐습니다. 뭐 이제 해외 촬영 나가셔서 뭐 힘든 점은 없었어요 촬영 중에? 그게 뭐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좋겠다 감독한테 가서 근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 시간 안에 그 날짜에 맞춰서 찍지 않으면 더 이상 못 찍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의 압박에서 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연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해내야만 되고 그래서 힘들게 찍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이성미 씨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제가 SBS에서 이제 그 연애 정보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오셨었는데 그때 이성미 씨는 이제 홍보에는 이제 참여를 안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보에는 좀 끝까지 참여를 안 하시나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좀 참여를 하시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처음에는 이렇게 참여를 의도적으로 안 하신 건 아니고 그때 뭐 스케줄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극장에 오셔서 제가 연기한 캐릭터를 확인해 보기 위한 전략? 그 포스터도 뒤를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렇게요. 근데 이제 개봉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홍보도.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그 부분의 어떤 대사, 그 대사는 굉장히 대사라기보다는 실제 그분들이 나눴던 얘기라고 하는데요. 뭐 정치를 대국적으로 뭐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방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탱크 얘기도 있고,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임팩트가 그런 강한 대사들이고 그 대사가 이제 의미하는 그런 함축적인 그런 그 당시의 상황들. 많이 좀 와닿습니다. 어떤 화면보다도 그 대사가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대사들 사실 이제 살리는 게 사실 또 쉽지 않았고 또 그게 또 각색도 하시고 또 연출도 하신 또 이게 소화하신 또 배우들의 몫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셨어요? 예,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예, 실제 그 대사들이 사실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지금 뭐 대국적 뭐 이런 네네. 몇 대사들만 좀 있어갖고 거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아, 그래서 왜 그 인물이 그런 대사를 했을까? 음. 그래서 어떤 전사나 네. 그의 관계들을 이렇게 좀 추측하면서 계속 대사를 좀 만들어볼 그 인물의 그 심리에 맞게끔 좀 만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병헌 씨가 이제 그 대사를 하셨잖아요. 대본적으로 지금. 그 대사는 이제 저희 세대면은 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대사가 좀 받아들였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느낌이? 일단 저는 물론 이 근현대사의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또 커다란 정치적 네. 사건이긴 하지만 이 인물들이 가진 그런 어떤 미묘한 심리들이나 네네네. 또 감정선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안에서는 그 대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처음으로 2인자가 1인자에게 뭔가 대들기 시작하는 혹은 자기의 감정을 조금씩 내비치는 네네네.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정이 툭 묻어나오는 아하.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병헌 씨는 진짜 뭐 많은 분들이 연기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그렇거든요. 뭐 저희 이제 같이 활동하는 뭐 강호동 씨, 유재석 씨 이런 분들이 저보다 인기도 많고 뭐 진짜 팬들도 많고 근데 제가 그래도 걔들보다는 내가 터는 건 내가 자신 있다. 내가 정말 뭐 밖에 나서 열심히 뭐 이렇게 뛰고 이런 건 못해도 내가 한 3-4시간 안에 훌룩 마는 건 내가 자신 있다. 뭐 그런 생각 제가 사실 이제 뭐 방송하는 사람도 그런 또 프라이드는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떠세요? 이병헌 씨는 그래도 그래도 내가 연기는 그래도 좀 잘하지 뭐 이런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사실 네. 그런 말을 이렇게 할 때마다 사실 네. 되게 민망하고 좀 약간 견디기가 약간 힘들 근데 때가 연기 있어요. 좀 남들이 좀 민망하긴 근데 하죠. 사실 예. 그래도 민망하지만 네. 되게 기분 좋은 칭찬이잖아요. 기분 좋은 칭찬이고 그런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영화 촬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어떤 작품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쉽게 하지 않을까. 저렇게 뭐 그게 이제 개그 분야가 됐건 영화 뭐 배우 연기 부분이 됐건 가수가 됐건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나름 내 작품을 할 때마다 발버둥을 치고 내 안에서는 몸부림을 치면서 이 감정을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고 어떤 선으로 표현을 해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몸부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민호 감독님은 이제 몇 년 만에 이병헌 씨랑 다시 작품 해보시잖아요. 어떠세요? 그때 좀 내부자들하고 이제 비교해봤을 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으시고요. 항상 그 현장에서의 어떤 매너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배려심이나 물론 안상무란 캐릭터도 쉽지 않은 캐릭터였고 지금 김기품 캐릭터도 더욱 또 쉽지 않은 캐릭터였는데 아주 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이성민 씨 역할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이제 저는 사실 예전에 그때가 아마 40하고 30하기 그런 그 MBC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진수 씨라는 그 MBC 네네. 타렌트분이 이제 박정희 네. 대통령 역할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역할하기가 사실은 정말 쉽지 않고 또 이제 소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연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임했던 어떤 각오라든지 부담감들이 이게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예, 뭐그 경호 씨도 얘기했지만 연기는 뭐 그냥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제가 한번 또 넘어야 될 그 계단이고 산이니까 또 나에게 이런 숙제가 주어졌구나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특별한 숙제였던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를 제가 맡게 되고 제가 어떻게 제 방식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제가 맡은 캐릭터는 실존했었던 인물이고 또 워낙에 또 잘 알려진 인물이고 네. 또 그 캐릭터를 연기했던 많은 배우들이 계셨고 그분들은
그 실제 그분과 그 외모가 많이 비슷하신 분들이 그 연기를 하셨고 네네네. 또 그 연기를 할 때마다 그 싱크로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 산을 또 넘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뭐랄까 준비를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외모도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고 걸음걸이, 제스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번에 육성도 여러 번 듣고 참조를 했었고 그리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었고 그런 과정이 기존의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때랑은 제가 상상 속에 있던 인물을 연기할 때랑은 좀 다른 차이점이 네. 없었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사실 우리 곽도원 씨 이제 그 김영우 전 충정부장 역이죠. 곽도원 씨 역할은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의 어떤 그 발달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어떤 해외 이제 돌면서 자신의 어떤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계속 이제 그 죽음의 어떤 위협에 시달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은 해외 로케도 힘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거 역시 진짜 너무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각오를 좀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맨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병원 형이 하신다고 그러셔갖고 영화 역할이 들어왔는데 야, 병원 형 뭔 영화를 하길래 하시나 하고 이제 읽었더니 야 이런 얘기를 영화화 할 수 있게 됐구나 이제 하겠다고 저도 네네. 했는데 덜컥 이제 하고 났더니 어.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감정 표현하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보지도 못했고 이러고 죽음을 막 이렇게 권력을 맛봤던 사람이 말이 네네. 떨어져야 되고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감독님한테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힘들다 모르겠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저만 믿으세요. 저 옆에서 같이 해드릴게요 해주셔갖고 아직 믿어도 됩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갖고 알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떠셨어요? 또 곽도원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제 배우의 신경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고. 물론 이제 감독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본인이 또 정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저야말로 근데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냥 얼떨결에 또 다시 말씀드렸는데 마야원을 얘기하는데 촬영하다 모니터 앞에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보시면서 이런 영화를 하는데 역할이 이렇다. 근데 촬영 중이었었고 또 그때 원래 감독님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서두르실 때가 있어요. 예. 답을 미루기도 애매하고 해서 거의 당연히 해야죠라는 답을 거의 드렸고 네, 그리고 빨리 진행됐죠 촬영이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나가 안 닮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슬슬 말아서 테스팅. 죄송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양주 이렇게 가끔 들어오면은 시바스리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게 저희 아버님도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은 이제 뉴코리아 시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여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걸리하고 이렇게 라운딩 도중에 마셨던 그런 집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들었었는데 여기 역시 이제 그런 디테일 중에 시바스 리갈 또 막사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또 관심도 좀 가질 법하고 지난번에 내부자들에서 듣고 모히또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열풍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술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게 있었지 이런 역사적으로 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한테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네네. 각각께서 그렇게 그 당시 각하가 이제
즐겨 마셨던 술이니까 저도 이제 막사라는 걸 몰랐어요. 사실 이 작품을 통해서 네네. 알게 됐고 그렇게 예 특별한 의미가 뭔가 모히또처럼 그래서 모히또도 이제 이병헌 선배님의 애드립이었는데 네네네. 당시엔 그 대사가 그렇게 음. 크게 이렇게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줄은 현장에서 정말 몰랐어요. 이 질문은 사실 이제 그 영화 우리 이제 홍보사에서 보면서 좀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근데 영화가 이제 또 언제 어디서 이제 그 반향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근데 그 씹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가웠어요. 그래요. 자,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것도 이제 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네이버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영화를 이제 안 보신 분들이고 여기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신 분들이고 또 이제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네이버 화면을 통해서는 사실은 소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들만 화면을 통해서만 나갑니다. 잠시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떤 것도 좋습니다. 거침없이 한 5분에서 6분 정도, 한 5분 정도. 근데 이게 질문이 이게 별로다 하면 제가 좀 빨리 듣겠습니다. 한 3개, 4개에서 끊겠습니다. 근데 괜찮다 하면 뭐 6, 7개 갑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죠. 그래요. 뭐 배우들이 좀 지목해 주실래요? 모자 쓰신 분 제일 빨리.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아까 모더레이터분 김구라 씨께서도 뭐 한 줄 평을 남겨주셨지만 저는 사자성어 하나가 딱 떠오른다면은 네,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인 포스터에서도 보면은 다른 배우분들도 있지만은 혼자 오롯이 이제 카메라 이게 조명을 받으면서 환경적으로나 본인의 주관에서나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오롯이 무언가를 해내고 감내야 되는 배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의도하신 바는 아니겠지만 약간 지금 5분이 앉아 계신 모습 저는 약간 포스터의 느낌이 나는 게 전부 다 신발을 하얀색을 신고 계신데 그러네요. 특정 한 배우님만이 지금 까만색 신발을 신고 있어서 포스터의 느낌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게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실 때도 이병헌 배우님에게 부여하신 어떠한 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관계 속에서도 혼자 오롯이 무언가를 감내야 된다는 뭐 그런 연기 주문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질문 너무 좋은데요? 질문 아주 너무 좋으신데? 일단 점점 그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말 그대로 고립무원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흔들리는 자신이 정말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마치 되게 갈등하고 보면 어떤 햄릿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심리들을 되게 좀 세밀하게 쫓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답변 만족하세요? 뭐 이병헌 씨는 뭐 원래 처음에 편집본을 제가 이제 현장 편집본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아주 러프한 그 좀 긴 시간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여러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보다는 약간은 좀 더 카메라가 좀 더 이렇게 빠져나온 것 같은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일단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 쫙 밀고 나가는 어떤 힘이 덜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물론 이제 감독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것저것을 다 소개하는 설명적인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만 영화적인 또 어떤 힘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바꾸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아우 좋은 질문 고맙고요. 예, 또 다른 분 우리 이번에 우리 저 곽동 배우님께서 뭐 예, 지목을 해주시죠. 제가요? 예, 아까 제가 했는데. 좀 전에 곽동 배우님 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 저 이성민 배우님이 빨간색 핸드폰인가? 빨간색 예, 빨간색 핸드폰 예. 그 이병헌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머리를 자꾸 이렇게 넘기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게 좀 초조함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인 건지 아니면은 뭐 군인의 신분이었다가 아니 이제 좀 권력을 갖게 돼서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이려는 그런 연출이었는지 아니면 좀 애드립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게다가 근현대사고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사실은 막상 촬영하기 전까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자칫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이 이 안에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왜곡시키거나 많이 실제와 다른 어떤 느낌들을 주게 되는 것은 정말로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인물이 내가 맡은 캐릭터가 어떤 감정 상태였을까, 어떤 심리 상태이고 이럴 때는 어땠을까를 사실은 정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 안에서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이 영화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들과 증언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물을 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이제 그 법정 증언 장면들을 보게 됐었는데 그곳에서는 아무래도 바깥에서 딱 가르마를 타고 깔끔하게 포마드로 넘기는 그런 머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머리도 약간 길러졌고 또 제품을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는 자꾸 떨어지고 그것을 계속 약간 굉장히 예민한 느낌으로 계속 넘기는 그 장면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히 영화 안에서 한번 녹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상태, 날선 그런 감정들 그리고 조금은 신경질적이어 보이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그 동작에 의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따온 거예요. 네, 예,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자, 그럼 우리 이성민 배우님께서 예, 지목을 좀 제가 해주실까요? 방금 지금 그랬나요? 예. 그럼 우리 또 오민호 감독님께서 좀 예, 지목을 해주시죠. 예. 여기 좀 다시고 예, 오민호 감독님께서 예, 하나 밀린 게 다 밀리네요. 예. 저기 여성분 저기 밤색 옷 상의 입으신 예 조금 더 내려오셔서 아니 왼쪽으로 저한테 왼쪽으로 거기 말고 예 그분이요 방금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거는 이병헌 배우님이랑 그다음에 감독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마지막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원래 남산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6번으로 돌렸다고 했는데 그 돌리는 결정 장면은 사실 나오지가 않아서 왜 그 장면을 담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병헌 배우님은 그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그 결정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감정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 생각해 보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일단 네네네. 그 사실은 그게 아직도 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지점이에요. 왜 원래 김 부장이 가려고 했던 자신의 본거지 어떤 당선의 중앙정보부로 가지 않고 육군본부로 갔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되고 이제 교수형에 처해진 건데 그게 아직도 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걸 그냥 그렇게 그냥 미스터리를 좀 남겨서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으로 이랬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영화에서 제시하지 않고. 네, 저도 똑같은 데 답인데요. 실제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고 의견도 분분하고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뭔가 이렇게 딱 규정 지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과연 그러면은 영화에서 내가 어떤 감정으로 규정 짓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에 젖은 양말에서 처음 그 어떤 피를 이렇게 보면서 약간 그 이전에 막 폭풍처럼 몰아오던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에 잠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피가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충성하던 어떤 이의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주관에서 객관으로 잠깐 빠져나오는 느낌의 감정 상태에다가 어디로 갈까요? 막 이야기를 할 때 그 감정 상태에는 저는 약간 무의 상태라는 느낌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인물의 입으로 차돌려가 아니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부감으로 빠져나와서 차는 돌아가고 그 직전까지만 또 그래서 감독님이 편집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이게 시간 관계상 우리 이제 이병헌 우리 배우님께서 좀 지목을 해주시죠. 예. 병자 들고 계신데. 저는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두에게 질문 드리는 건데 본인이 연기하시면서 또는 찍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거나 가장 잘 연기했던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다시 병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질문은 좋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저 다 힘들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가 잡지책으로 병원 씨 머리를 때리는 거. 그 씬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었고요. 굉장히 위험했었고요. 물론 안전한 잡지책이었지만 모서리에 잘못 맞을 경우에 상처를 유발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정말 퍼펙트하게 이마에 원하는 곳에 맞았고 떨어져야 할 곳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게 이병헌 씨 이마에서 팔로우에서 카메라가 떨어진 잡지를 찍는데 지금 영화에서는 들고 있는 병헌 씨가 들고 있는 잡지를 찍었는데 그게 약속한 대로 정확히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났어요.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소름이 돋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 예. 저는 뭐 여러 장면 다 제가 같이 배우분들이랑 같이 잘 열심히 찍었지만은 비 오는 날 궁정동 안가로 잔입하는 김 부장의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반부에 우리 잔입할 때 카메라가 되게 멀리서 이렇게 밑에서 좀 로우로 이렇게 비추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김 부장이 안경 쓰고 비를 막 맞으면서 가방 뒤로 젖어매고 어떤 상자를 이렇게 놓고 막 올라가가지고 롱테이크 장면인데 빨라오마해져가지고 그 장면을 저는 가장 일단 좀 아끼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배우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그런 몸, 자세, 행위만으로도 어떤 그 인물의 어떤 심리와 지금의 감정 상태가 아주 잘 드러나가지고 그 장면을 좀 좋아합니다. 저는 참고로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담을 한 번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운동을 얼마나 했길래 그렇게 넘어가는데 진짜 그걸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시 녹음을 마이크를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 제 목소리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감독님이 모니터를 하시면서 그거 의도한 소리가 자기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힘들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소리를 굉장히 그때 모니터를 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거의 첫 촬영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헬리콥터에 이제 타시고 또 이제 곽 실장이 막 이렇게 뒤뚱뒤뚱 뛰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멀어져가는 헬리콥터를 보는 그 장면을 처음 거의 찍었던 건데 많이 웃기도 했고 그 이준 씨 때문에 이준 씨 그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사실 영화적으로는 후반부이기 때문에 되게 아주 심각하고 진짜 중요한 감정씬인데 그때 한참 웃음이 나와서 못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 씬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정말. 네, 우리 박동원 씨. 네, 저도 서민님 다 어려웠고요. 컷마다 매 컷마다 어려웠었고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잘 끌려가서 그 당무이게 그 마지막 발 끝이 살짝 보였을 때 아 진짜 죽은 것 같이 잘했다. 스스로 자화자찬을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진짜 인상에 남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뭐 마무리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뭐 우리 네 분께 일단 뭐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오늘 이제 어제 개봉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예, BP가 이제 500만이라고 하는데, 예, 뭐 순조롭게 좀 흥행도 성공하고요. 많은 분들한테 또 메시지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좀 소감, 뭐 당부의 말씀 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기 김구라 씨랑 이렇게 초면인데 참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요. 관객분들 그 왜 이 11.6 사건이 일어났는지 각자 아마 좀 답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한번 여러 사람들과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시면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끝까지 남으셔서 저희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남산의 부장들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좋은 기억으로 저희 영화 평가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 좋은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배우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요. 늘 그런 희망을 품고 자꾸 작업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영화도 있는데 또 한번 또 좋은 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그 영화가 관객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작품을 관객분들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주변의 가족분들 특히 명절이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이 영화 꼭 한번 추천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소재이고 흥미를 가질 만한 영화이니까 부모님이 아주 행복해 하실 겁니다. 부모님께 명절에 꼭 한번 남산의 부장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정도 안에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들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너무 시간이 모자란 것 같긴 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럴 텐데 또 그 1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일부터 연휴인데 올해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웃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마무리로 뭐 셀카 타임을 홍보팀이 이제 촬영할 예정인가요? 예, 그래요. 그럼 저 셀카 타임을 저는 이걸 뭐 셀카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관객분들이 좀 나오시는 건가요? 그래요? 나 이거 셀카 하나 찍어봐가지고, 예, 관객분들 좀 등지고, 예, 그렇게 해서,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호 감독님, 이병헌 씨, 이성민 씨, 그리고 박도훈 씨. 명절 잘 보내시고 또 홍보활동 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배우들하고 이제 좀 작별을 해야 되는데요. 예, 아쉽지만, 예, 박수로 예, 배우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뭐, 예, 늦은 시간까지 영화도 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병원 오빠! 우리 병원 오빠! 온라인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저 관객분들 병원 오빠! 1월 22일 예, 개봉하겠습니다. 뭐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병원 오빠! 영화의 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니. 네. 지금까지 저 김구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미안해. 아, 너무 고를 줄 알았어. 저기한테. 매니저한테 빨리 줘요, 언니. 매니저. 어디 봐. 뭐 봐봐. 오빠 올 줄 알았어 나. 뒤에서. 병자 드신 분. 네. 네. 잘하셨어요. 아, 나 진짜 짜증나. 네, 미안해. 아, 나 진짜. 뒤에. 이거 준비하려고